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호원 PD님 정말 오매불만 기다렸잖아요. 저희가 일이 마치시기를. 세상에 네. 10kg를 헌납하고서 작품을 얻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네. 무비를 찍으시느라고. 그러니까 네. 예술혼을 불태운다는 게 네. 지방을 불태우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네. 뭐 프로젝트를 이제 2개 끝냈고요. 와. 정말 힘들었고. 심지어 이제 두 번째로 끝냈던 거는 네. 제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하필 딱 제가 내려간 날에 태풍이 오. 와가지고 태풍하고 같이 네. 촬영을 하다가 야,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오. 싶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 태풍과 같이 태풍과 같이 서울로 올라왔죠. 우와. 이번 태풍이 약간 경로가 한국 자체를 관통하고 가는 거라서 맞습니다. 남부 쪽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제가 남부에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일기예보가 네. 그게 아니었는데 오. 원래 동해 쪽을 치고 지나간다. 그래서 원래 동해를 찍으려고 하다가 이제 서해로 바꿨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운이 좋은 건가 이랬는데 바로 또 경로가 바뀌는 걸 보고 하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은 네. 첫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 첫날 저녁까지는 네네. 비가 오지 않아서 오. 그때 이제 일부러 제가 일기예보를 이제 기상청 뭐 웹사이트라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윈디라는 또 이제 유료 앱이 있어요. 오. 거의 어부분들이 보실 것 같은 저 디테일한 네. 앱인데 그거를 제가 딱 이제 다운로드까지 하면서 네. 실시간으로 그 전날 새벽까지 오. 확인을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막 촬영 순서를 바꾸고 음. 도저히 무리다 싶은 거는 또 스토리도 급하게 좀 어떤 디테일한 부분 바꾸고 네네. 그걸로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첫날에 좀 몰아찍었죠. 우와.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상황을 봐서 보자 했는데 오. 아니나 다를까 나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나무는 잡아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건 뭐 어떻게 안 되겠다. 도저히 네. 이건 촬영이 불가능. 음. 그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하신 건가요? 그 이후 후작업으로? 그러니까 보자면은 한 네. 80%, 85% 정도 마무리했는데 네네. 지금 제 가방에 지금 필름이 있거든요. 네. 그냥 보내려고요 미국에. 저도 이미 찍어놓은 거는 보내고 네네. 그리고 또 그거를 또 받아 보면은 또 어떻게 찍혔는지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서 또 뭔가 좀 뭐 애들 할 수 있는 부분 뭐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네. 80% 정도 작업을 하셨는데도 보내볼 만한 뭔가가 있으신 거죠. 맞습니다. 담긴 필이 있으신 거지. 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네. 그런 작업에 예술혼을 태우고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네. 뭔가 그동안 느끼신 게 많은 거예요. 오늘 그런 건가요? 네, 사회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어두운 측면을 날씨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날씨의 아이 뭐 이런 거. 가져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또 요즘 또 뭐 사실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네, 오. 항상 뭐 아이디어를 네. 적는다든지 저는 항상 그런 행동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다이어리 같은 이런 제 핸드폰에 이제 메모장에 항상 다이어리처럼 제 생각이나 이런 걸 정리하는 게 있는데 네. 대부분의 작품들이 거기서 이제 발췌해. 역시 아이디어는 그때그때 적어야지. 많은데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휘발되기 전에 빨리 이걸 맞아요. 맞아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엄청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모두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평소에 생각을 하거나 할 때 뭐 내 네.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주변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사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어제 홍대 앞에서 좀 걷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등에 나라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20명씩 몰려다니더라고요. 또 사회 현상을 또 홍대 그쵸. 앞에서도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영화 보려고 그저께 아, 이제 그 용산 그쪽에 갔었는데 네. 많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오신 김에. 네네네.
좋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우리나라도 그래도 갈 만한 곳, 문화를 즐길 만한 곳이 많아졌다는 것도 너무 긍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렇군요. 네, 저는 속 터지는 뉴스들을 안 봐야 되는데 보면서 저는 그런 건 안 보고 그분들이 네. 한국 문화를 즐기시는구나. K-팝도 즐기셨다고 하셔서 다행이다. 우리나라를 즐길 게 있는 게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냐. 밝은 면을 보시네요. 밝게 봐야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죠. 네. 즐겨야지. 네. 그래서 오늘 영화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이제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을 다룬 영화 사실 많죠. 네. 뭐 항상 뭐 옛날부터 있어 왔었고. 맞아요. 뭐 다큐멘터리부터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017년이었나요? 18년 그때 이후부터 뭔가 더 대놓고 뭔가 좀 옛날에는 뭔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다룬다면은 뭔가 요즘 들어서 이 주인공이죠. 이야기의 이런 주인공, 네. 메인 이제 인물이 그 소용돌이 속을 겪는 사회의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조리함이라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겪는 그리고 관객도 이제 그 주인공에 이제 이입해가지고 네. 같이 이걸 경험하는 이 답답하고 정말 뭐 어떻게 뭐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을 같이 겪는 그런 영화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선을 가진 영화들을 세 편을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조커입니다. 네. 2019년에 개봉한 조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새기면서 봤어요. 그 조커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에 부적응하기도 했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분노가 처음엔 분노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분노가 응축되면서 폭발하는 그 서사를 굉장히 스토리로 잘 연결해서 이야기해줬다. 저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조커한테. 네. 그렇게 힘들게 사회생활, 직장생활 안 하셨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지만 INFJ로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공감하려고 하면서 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커가 힘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K 직장인들의 생활을 겪고 나면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고 더 공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워낙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피디님은 보셨나요? 봤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다. 웃는 게 그게 약간 병? 뭐 아니면 맞아요, 병이에요. 그쵸? 병으로 나오죠. 그것 때문에 웃는 거지 사실은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나와 다른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감정으로 힘든 거. 맞죠. 맞는 말이죠. 네. 이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봤었는데 영어로 보셨겠군요. 그 맞습니다. 아직도 이제 기억에 남는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또 이 영화가 되게 미국에서 이제 개봉 전부터 논란이 많았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높은 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는데 그걸로 일단 화제였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왜냐면은 사실 저게 이제 원래는 코믹 원작이잖아요. 맞아요. 그 배트맨. 그래서 나온 캐릭터를 원작으로 만든 거니까 사실 좀 그런 이제 코믹스 원작의 영화들이 좀 천대받는 느낌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B급 영화, C급 영화. 지금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저 베니스 영화제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영화기에 그리고 이제 저 감독이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저렇게 진지한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 아닙니다. 뭐 그 디테일한 건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을 안 한 거예요. 이 영화가 베니스에 출품했다? 뭐 오케이. 근데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보통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 바로 오스카 메인으로 후보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고. 뭐 대표적으로 그 전에 뭐 황금사자상을 받았던 작품들 중에는 뭐 쉐이프 오브 워터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와 막 이런
이건 무조건 아카데미 작품상급이다. 이런 영화들이 베니스에서 보통 상들을 받는데 네. 뭐 라라랜드도 베니스에서 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청 화제였어요. 그것도 그 영화 개봉 베니스에서 처음 딱 프리미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헐리우드에서 뭔가 아카데미 시상식 메인으로 나올 법한 영화들이 다 베니스 출품된단 말이죠. 경쟁으로. 근데 저 영화가 경쟁으로 출품된 것도 놀라운데 대상을 받았다?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웅성웅성. 근데 이제 딱 미국에서 영화가 딱 개봉을 하는데 왜 어떤 게 논란이 됐었냐면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저 주인공에게 이제 감정이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저 범죄자를 뭔가 미워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어떤 행동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정말 진지하게 있었어요. 평론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실제로 저 영화의 평론가 평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반반으로 딱 나뉘어요. 관객 평점 엄청 높은 반면에 평론가 평점은 되게 딱 나뉘어요. 그들 간에 계층 간의 차이가 있나?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리뷰를 듣고 하면서 궁금하다. 이렇게 논란이 된 영화들은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봐야지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개봉을 날에 맞춰가지고 영화관 가서 봤죠.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고 뭐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는 알겠지만 뭐 그게 뭐 사실 영화적으로 그런 영화가 한둘인가? 그렇죠. 한둘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영화 있었는데 뭐 그 영화는 다 범죄자 비유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네, 너무나 좋은 영화고 뭐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간단하게 조금 내용 요약을 조금 하자면은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이 광대죠. 직업으로 아이들 행사 가가지고 이렇게 막 병원이나 행사 가가지고 막 짜잔 이렇게 하는 광대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데 병이 있습니다. 이제 당황하거나 뭔가 불안하면 웃음을 참지 못하는 병이 있죠. 심지어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 쪽지를 들고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이죠. 정신과 치료도 이제 계속 다니는. 이 사람이 절대로 처음에 이제 영화에서 묘사되는 걸 보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이제 평범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병이 있고 그리고 조금 소심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 못하고 근데 이제 항상 이 사람은 꿈이 있죠. 그 머리쇼라는 뭔가 이 영화 배경이 이제 옛날 이제 한 8, 90년대가 이제 배경인데 그때 이제 기준으로 가장 잘 나가는 TV 뭐라 그래 코미디 쇼라고 해야 될까요? 토크 쇼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항상 나가는 나와가지고 꿈을 뭔가 본인의 뭐 스탠드 코미디 이런 걸 보여주는 꿈이 있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이제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강렬했던 부분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테라피스트한테 상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원금 같은 게 끊겨가지고 이제 이 병원도 문을 닫는데요. 이제 새로운 곳을 알아봐야 되는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본인을 오랫동안 봐왔던 의사도 이제 난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운더리가 뭐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안에서 갑자기 뭐 좀 스포일러를 얘기하자면 뭐 출생의 비밀 같은 것도 나오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또 반전으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주인공을 모든 상황들이 주변인부터 몰고 가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 영화도 이 영화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인데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고 맞아요. 놀라웠어요. 실제로 이 영화로 이제 나무주연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배우가 이제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보이즈 어프레이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유전이라는 영화를 만든 미드소마라는 감독이 만든 신작인데 저는 정말 쇼킹했어요 그 영화를. 근데 결이 정말 같아요 영화랑. 이게 저희가 다른 그 코너에서 똑같은 영화를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보이즈 어프레이드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은 그 미드소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런 공포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너무 실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실망하실 수 있죠. 완전히 다른 영화니까. 완전히 다른 영화고. 이런 느낌이네요. 정말 조커 같은 느낌. 네, 완전 한 개인의 이제 삶을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데 완전히 이제 이 내면을 완전 깊게 파고들어서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그 과정을 탐험하는 영화인 거죠. 저는 꼭 봐야 되는 영화네요. 그런 내용을
너무나 의미를 찾으셔야 네. 되기 때문에 네, 정말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실 수 있어요. 내용이 기승전결이 없습니다. 네, 그냥 3시간 동안 그냥 3시간 무려 3시간 헤매는군요. 그냥 네, 그 사람의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탐험하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1시간째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이 진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상상인지 주인공의 진짜인 건지도 모르겠는 그러니까 모든 게 주인공의 정신 세계에서 나온 영화입니다. 정말 강추드리는 영화인데 솔직히 강추드릴 수 없는 영화. 주인공이 호아킨 피닉스다. 맞습니다. 거의 원맨쇼라고 할 수 있죠. 호아킨 피닉스. 대단한 배우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정말 제가 이제 사회에서 벌어진 개인의 분노라고 이제 간단히 코멘트를 적었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 사람의 이제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이제 이런 분노로 표출이 되는지 네. 그리고 그것이 그 분노가 어떻게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그 미디어에서 나타난 영향 때문에 어떻게 그 도시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는지까지 정말 이 2시간 동안 딱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회랑 되게 맞는 맞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분노 범죄도 많고 그걸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만들었고 그게 사회의 문제를 다시 증폭시키는 과정들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게 양극화라는 표현보다는 그건 보통 빈익빈부익부에서 쓰는 표현이니까 그게 아니라 생각에 사상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양극화도 있고 또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차 대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게 그런 민족주의, 국가주의,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그렇죠. 이거부터 시작된 비극이었잖아요. 그런 모습 비슷하게 가는 게 좀 걱정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또 그게 이제 틀렸어라고 하고 이제 어떤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을 뭔가 이제 괴멸시키려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배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너가 틀렸어. 난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 그거 이제 그걸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 건데 KO를 시키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뭐 육체적인 KO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신적인 KO를 시킨다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뭐 객관식 문제 때문에 옳은 게 아니면 틀린 거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서양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상당히 많죠.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냥 결국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 경제학적 해석도 가능한데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또 그거에서 조금 마이크로하게 들어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커라는 주인공 개인이 상당히 그러니까 예민하고 무언가 감정적으로 어떤 걸 받아들일 때 미세한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흡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표출은 못하는 사람. 맞아요. 다 흡수하고 그것이 전부 다 온몸을 막 감싸면서 아픈데 표출은 못하니까 그게 약간 반동형성 자기 방어 기제로 그 웃는 게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미세한 이 사람의 그 여린 마음을 보듬어줄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딱 한 사람이나 딱 한 기관이든 그 하나의 그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게 오더라고요. 그거를 뭐 버틸 수 없다고 해서 물론 그거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이러면 되지는 않지만 자신을 계속 뭔가 스스로 공격하고 있다가 그걸 표출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고 또 한 가지는 저 미술적인 어떤 색채의 조합 있잖아요. 저게 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둡고 컴컴한 곳에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그 어떤 색채의 조화들이 있다가 그 밝은 스튜디오 안에서 모든 걸 폭발시키잖아요. 네, 그거의 대비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 미술적인 어떤 장치 같은 것도 저는 굉장히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계단씬이 가장 계단도 핵심 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계단도 감독이 괜히 저기서 찍은 게 아니겠다.
여러 가지를 물론 화면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의미도 담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제 2편 촬영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 계단에서 또 찍었어요. 어디 있는 계단이야 도대체? 뉴욕에 있는 계단. 그래요? 뉴욕에 그런 계단이 있어요? 뉴욕에 평지인데? 까먹었어요. 그 지역 이름을. 근데 여튼 뭐 어딘가 있겠죠. 북부건 어디건. 맨하탄 섬이 아닌가 보다. 맨하탄 아니에요. 맨하탄 아니죠. 맨하탄은 평지인데. 맨하탄 아니었고 퀸즈나 브롱스나 그런 쪽이겠구나. 네, 그쪽이었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또 이제 2편이 나온다고 하니까. 계단이 성지가 되겠군요. 네, 이미 성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조커축을 따라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경사가 있으니까 막 춤추다가 넘어지는 거죠. 계단폭이 또 좁거든요. 맞아요. 좁아 보여요. 네, 넘어지는 거죠. 아픈 거죠. 저런.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웃을 일이 아닌데. 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보시면 이제 이 감독이에요. 이제 토드 필립스라는 감독인데 되게 카리스마 넘치게 생기셨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저 행오버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웃기기만 한 정말 변태적이고 정말 화장실 개그 나오고 막 이런 바보 같은 코미디 영화인데. 네. 네. 근데 이제 저 영화가 이제 대박이 났죠. 미국에서. 저 3부작이. 그래서 2009년부터 2014년이라고 해놓으신 거구나. 이제 계속 저 영화 이제 행오버 1이 이제 초 대박이 나고 두 번째, 세 번째도 흥행을 엄청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워독이라는 이제 어떤 전대물 같은 거를 딱 찍은 다음에 이제 조커를 만드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감독을 이제 행오버 시리즈의 감독으로 알고 있으니까 코미디 감독이 이런 진지한 사회 비판 영화를 만든다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만든 거죠. 놀랄 정도로. 그리고 연출적인 면에서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출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걸 보면은 감독들이 꾸준히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다른 어떤 진화한 것처럼 빠바박 하고 변하는 스타일까지 바뀌어버리는 그런 감독들이 있더라고요. 감독님 자체가 영화배우처럼 생기시네요. 그러니까 잘생겼네. 멋있어요. 예, 되게 잘생겼어요. 참. 그리고 제 생각에 이제 코미디 영화, 코미디라는 장르 자체가 저는 무조건 사회성을 담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야 웃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뭔가 이런 이해도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희화해서 표현을 하시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이 그런 코미디 영화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조커도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묘사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내 속엔 다른 게 있어 라는 걸 이번 영화로 보여준. 그렇죠. 정말 좋은 앞으로가 이제 2편도 또 기대되는 그런 상황. 근데 전 기대 안 할래요. 기대하면 실망이 큰 법이어서. 그건 또 그렇죠. 그 2편이 보험 들읍니까? 보험. 그렇죠. 2편이 잘 나온 케이스가 그 터미네이터 2밖에 없다. 농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작품 버닝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고요. 뭐 가이드 시네마에서 2010년대에 나온 영화 중에 최고 중 하나다.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걸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저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제목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감독님도 너무 훌륭하신 배우가 유아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유아인의 연기. 연도 나오는구나. 맞습니다. 이 영화는 근데 이창동 감독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한국 영화에서는 거의 원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감독이죠. 작품 정말 많이 안 찍으셨고요. 저 제목만 들어봤네. 이거 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봤는데 클릭할 생각을 못 해봤네. 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저한테는 또 큰 의미가 있는 게 제가 군부대 있을 때 촬영을 저희 군부대 옆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메인 줄기 중 하나입니다. 메인 줄기 중 이제 그 장소. 그러니까 파주시 이제 마누리라는 곳인데 파주가 참 그런 묘한 영화에 예전에 윤도현 나왔었던 영화에 배경도 파주잖아요. 그래요? 그 비닐하우스에서 연주하고 하는 장면이 무명 가수로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배경이 파주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도현 자체가 파주 출신이니까.
파주 이제 거기 이제 마누리 그쪽에서 제가 군복무를 했는데 그래서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육안으로 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찍는 걸 보셨구나. 아니요. 아니 북한 분들. 북한을. 타이밍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복무하고 있을 때 이제 제 옆에 사람 이제 옆에 근무하던 친구가 이제 그런 거 허가내주는 친구였는데 누워서 영화를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가를 해달라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누가 여기서 영화를 찍냐 이랬는데 뭐 이름 없는 누군가 이랬는데. 그게 이창동 감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맨날 이렇게 띵걸음을 했던 장소가 유아인이 거기서 띵뛰기를 하고 여기 나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마누리가 정말 아름다운 곳. 제가 군복무를 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해병대는 아니셨죠? 아니셨죠. 저는 이제 일반 저는 그냥 좀 특이한 곳이어서 저는 근데 이제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영화를 찍고 싶을 정도로 거기서 영상을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허가를 받다면 꼭 정말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연이 뭔가 좀 다른가 봐요. 일단은 황무지인데 황무지 같은 느낌이 논밖에 없는 시골인데 철새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저 멀리 이제 임진강 그런 게 보이고 강이 보이고 그리고 저 때는 이제 지금은 다시 하겠네요. 대남 방송이 들려요. 네네네. 동네 전체. 들리고. 북한 아나운서의 북한 여자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게 되게 매력 있거든요. 그 모든 조화들이 이 시골에 철새 같은 게 이제 날아다니고 노을이 질 때 진짜 예뻐요. 강을 끼고 딱 지는 거니까 그 배경에 북한 여자 아나운서의 소리가 들리니까 정말 매력 있거든요. 이거 내용 스토리가 대충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이 종수라는 인물이 이제 유아인 씨가 연기한 종수라는 인물이 이제 메인 역할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일하는 그냥 직장을 구하는 그냥 청년입니다. 소설가가 꾸민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파주 거기 살아요. 근데 이제 그 우연히 길 가다가 자기 초등학교 때 동창인 햄이라는 여자 이제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그 여자랑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인데 막 얘기하다가 사랑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여자가 아프리카에 잠깐 갔다 오게 돼요. 잠깐 봉사활동이나 여행 같이 배낭 여행 같이 이 햄이라는 친구가 배낭 여행을 아프리카로 갔다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공항에 마중하러 나가죠. 근데 어떤 남자랑 같이 오는 겁니다. 벤이라는 이름의 남자예요. 이거 소개 들었었는데 스티브 연이구나 그 사람이.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은 엄청 잘 살아요. 딱 봐도 포르쉐 타고 다니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냥 노는 거다. 이게 노는 게 직업이다. 물려받은 좋겠다. 게 엄청 있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제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제 대단한 부분이 사실 한국 영화에서 어떤 사회적 이벤트를 다룬 영화들은 많았잖아요. 어떤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 부조리가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악역이 분명하고 누가 정말 악역이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에서 뭐 회사가 악역이었고, 회사 CEO가 악역이었고 이런 식으로 맞아. 다 디테일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악역이 아무도 없고요. 그냥 어떤 현상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이 인물들이 버둥거리는 것만 보여주는 그리고 내용이 기승전결이 없고요. 그냥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만 보여주다가 되게 뜬금없는 지점에서 딱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종수라는 인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조커의 주인공이었던 아서 블랙처럼 그 불안함과 그 분노가 내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이 뭐 자기랑 나이랑 별로 차이 안 나 보이는 이 벤이라는 인물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부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의 여유로움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걸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정말 복합적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이 종수라는 인물과 종수의 아버지가 또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정말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청춘들이 힘들어하는. 근데 그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건조하고 되게 프랑스 영화 같아요. 되게 유럽 영화 같아요. 느낌이. 위험하네. 보다 잘 것 같네. 저는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냥 전 되게 위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급 질문이 생겼습니다. 네. 피디님은 그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네. 그런 걸 보는 게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보이셨던 거? 습관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구나. 그냥 보이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최대한 뭐 옛날에는 뭐 이런 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으면 영화에 대한 글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보면 더 재밌어지는구나. 원래 전 옛날부터 영화 보는 걸 좋아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살짝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옛날에 이제 저 애기 어렸을 때 유치원 막 이럴 때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거기에 맡겨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가 DVD방을 하셨어요. 비디오방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들을 심지어 제 나이 때 잘 안 그러니까 유치원 애가 잘 보지 않는 영화들까지 나왔단. 저는 그게 분명 영향이 그렇겠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게 생각해보면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었네요. 네. 영화하기에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래서 영화 보는 거 옛날부터 취미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영화를 단순히 뭐 재밌다 스토리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뭐 어떤 부분들 이게 뭐 알면 알수록 모든 게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음식도 그렇고 책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음악 당연한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을수록 백그라운드 지식이 많을수록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제가 이야기가 좀 세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참치회가 나왔어요. 참치회를 먹을 때 이 참치회를 그냥 맛있는 참치회구나 이게 아니고 이 참치회가 어디서 잡혔고 왜 여기서 잡은 참치를 썼냐면은 이거는 지금 뭐 8월이다. 8월에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 참치대에서 잡으면은 이런 맛이 난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감독의 백그라운드를 알면 더 재밌는 거고 이 영화에서 말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게 어떤 스타일하고 비슷하고 이런 거 알면 훨씬 더 재밌어지는. 맞아. 그럴 것 같아. 그런 건 거죠. 영화의 취향도 제가 보면 그 뭐라 그러나 필터 없이 다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 느낌도 저는 있어요. 뭐 좋아하는 수창 없습니다. 전 다 좋아해요. 진정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작업 같은 거 할 때도 최대한 많은 다양한 것을 하고 싶어요. 되게 하나만 파는 것도 물론 좋지만 최대한 다양한 거를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튼 뭐 이 영화 아주 강추드리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시고요. 정말 멋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초록물고기가 데뷔작인데 저 영화들 중에 보신 영화들이 있나요? 저 밀양 봤고요. 박하사탕 오아시스를 본다면서 안 봐서 저것도 숙제 같아요. 꼭 봐야 될 것 같아. 초록물고기도 본 듯 안 본 듯 헷갈려요. 밀양은 확실히 밀양은 봤고. 밀양은 뭐 너무 대단한 영화죠. 진짜 대단한 영화. 전도연 나오는 거 맞죠? 송강호랑. 대단한 영화고 시도 제가 시를 너무 보고 싶은데 항상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끄게 돼요. 왜? 정확히 똑같은 장면에서 끄게 돼요. 볼 때마다 모르겠어요. 이게 그 노래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항상 끄게 돼요. 왠지 모르겠는데 좀 모르겠어요. 보기가 항상 보다가 힘든 딱 그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서 졸려요 항상. 시가 그 정도로 잔잔한 영화군요. 네, 정말 시 같은 영화입니다. 잔잔한 물 쫄쫄쫄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게 정말 깊은 영화잖아요. 다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들이 다 깊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깊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깊은 수준이어서. 근데 얼굴은 그렇게 안 생기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저분 실제로 보시면 카리스마 엄청. 그래요? 이건 진짜. 좀 편안하게 찍으셨구나. 예, 실제로 보면은 무시무시하십니다. 카리스마가 진짜. 저분이 원래 소설가였거든요. 그래서 41살인가에 데뷔하셨어요. 영화를 감독으로. 근데 이제 소설을 쓰셔서 그런지 다른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이. 그래서 영화를 사실 97년도에 데뷔고 지금까지 뭐 하면은 거의 30년이잖아요. 거의 30년인 건데 영화 6편밖에 안 나왔잖아요. 버닝까지 하면은.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말로 영화 안 만드신 거거든요. 소설책 하나 쓰시디 이분은 그럼 각본도 직접 다 쓰시겠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꼭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영화를 만든다. 다음에 할 얘기도 모르겠다. 자기도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필요한 그 시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영화들을 만드시는 분인 거죠. 사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만 하나씩 툭툭 던지시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감독입니다. 참 부러운 재능이에요. 던지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거를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건 대단한 달란트거든요. 맞아요. 부럽습니다. 맞습니다. 글만 잘 쓰는 것도 부러울 텐데 영화로까지. 네. 그다음에 프리 빌보드입니다. 오. 이건 이제 그해 시상식을 다 풀었던 그래요?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골든글로브 작품 감독상 다 받고 아카데미 시상식 이제 여우주연상하고 남우주연상 받고. 이 영화는 사실 사회적 이슈를 다뤘지만 뭔가 인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풀 제목을 보자면 프리 빌보드 아웃사이드 에어빙 미저리라는 이제 제목인데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저 주인공 이제 여자 이제 메인 주인공의 딸 이제 이름이 밀드레드인데 이제 딸이 이제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근데 범인을 못 잡아요. 몇 년 동안 못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래서 저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이제 마을인데 저 동네 이제 서장인 윌라비 서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윌라비 서장은 규탄하는 내용의 광고판을 설치합니다. 거대한. 그래서 빌보드인 거예요. 제목이 프리 빌보드가 그에서 빌보드 3개의 빌보드를 설치합니다. 그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내 딸이 죽었는데 몇 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다. 아래 포스터 아래. 어떻게 된 거지 윌러비 서장? 이런 내용의 빌보드를 설치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흔한 이 여자의 개인과 어떤 뭐 경찰서 이런 사람들과의 대립처럼 그려질 수 있는데 정말 이 영화가 대단한 점은 한 명도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저 서장도 되게 좋은 사람이고 가정적이고 저 사건 해결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 동네 자체가 되게 좀 어떻게 말하면 조금 차별적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보수 인종을 뭐 흑인들 차별한다든지 이런 막 미국 시골이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동네고 그런 이제 동네인데 저 주인공도 선하지 않아요. 100%. 저 주인공도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인 거예요. 저기 나오는 사람들이 선역 악역이 아니고 그냥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 인물이 어떤 도화선 딱 짚혔고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을 그냥 쭉 따라가는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저는 저 영화는 저는 정말 명작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었다가 와 어떻게 이렇게 영화를 그래서 저 감독 걸 다 찾아봤어요. 그 정도로 뭔가 평범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정말 짜임새 있게 맞습니다. 저게 바로 그냥 우리 평범한 일상이지. 인간이지 이런 느낌이 그리고 들고 처음에 엄청 악역 같아 보였던 사람도 그냥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냥 뭔가 평범한 그냥 사람인 거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처럼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급 질문. 사실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선악구도가 분명하면 사람들이 되게 편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을 때 머리가 아파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PD님은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봐요.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오히려 좀 재밌죠. 그런 부분이.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월화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를 2편을 봤는데 하나가 이제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 네네. 네, 하나가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였어요. 2개 다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잘 만들었지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피디님이 말씀하신 이런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하게 분명하고 어떤 거에 딱 답을 내려주는 게 좋은 그런 거가 없이 찝찝하게 끝나면 싫어하고 답답해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사실 모르겠어요. 좀 더 재밌지 않나요? 그게 뭔가 좀 더 너무 분명하면은 끝나고 생각할 게 없잖아요. 답이 다 나와버리니까 영화 안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버닝도 사실 다 그런 오늘 소개드린 영화가 다 그런 그러네요. 분명한 선악관계가 애매하고 되게 열린 결말. 그렇죠. 심지어 주인공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네. 그러네. 근데 요즘 최근에 그런 영화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저는 기분에 따라서 달리 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는 깔끔한 거, 선악 분명한 거,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근데 뭔가 좀 머리 좀 쓰고 싶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생각이 쭉 빠져들어갈 때는 그런 걸 보면서 정리도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더 좋은 점은 어떤 해답을 내리진 않는데요.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실 이거는 사회의 문제를 다뤘다기보다는 인간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 이슈를 이제 메인으로 잡고 있지만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거가 얼핏얼핏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화 안에. 네네.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좋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영화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거 정말 강추드려요. 정말 너무 잘 만든 영화고요. 재밌어요. 그리고 영화 되게 재밌고 그리고 이제 이 감독으로 좀 넘어가자면은 이제 이 마티 맥도나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 되게 세게 무섭게 생기셨죠. 네. 네. 그리고 영화 제목들도 무섭네요. 그렇죠. 만든 거 별로 없습니다. 영화. 그런데 원래 이분은 극작가로 유명해요. 연극 극작가로 유명해요. 별명이 우리 시대의 셰익스피어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평론가들이 영국에 있는 웨스트엔드 이런 평론가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은 현대 셰익스피어다. 왜냐하면은 웨스트엔드에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 연극 극본을 너무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이 완전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완전 워킹 클래스에 진짜 그냥 본인이 그냥 한 독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인 건데 이 사람 전성기 때는 본인이 쓴 극본 4개가 전부 다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영화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이 사람이 쓴 영화들의 특징이 정말 캐릭터들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내용이 특이하고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파이터입니다. 파이터예요. 이 사람이 션 코네리를 때렸습니다. 션 코네리가 형벌 될 것 같은데. 이분은 30대 때 션 코네리 거의 70, 80대였죠.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신인 남자 감독이 이훈재 배우님을 때린 것 같은 비슷한 거죠. 파이터 맞네. 싸우다 시상식 뒤풀이에서 이 사람이 이 감독이 시끄럽게 해가지고 션 코네리가 조용해달라고 하니까 주먹을 날렸던 그런 엄청난 파이터입니다. 30대 때. 지금은 안 그러실 거야. 지금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때 그랬어도 그랬을 거라고. 제가 자연스럽다고 그때. 엄청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튼 이 사람이 되게 정말 쓴 대본들이 특이하고요. 정말 모든 그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제 사람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이니셜인의 벤시라는 영화인데 작년에 나온 영화고요. 저 부산에서 봤거든요. 명작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내용 단순해요. 미국 아일랜드에 있는 시골에서 한 남자가 한 남자한테 우리 절교하자라고 말한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 하나를 해갖고 영화화를 그 캐릭터를 살려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 절교까지 가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절교하는 게 처음 오프닝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시작돼요. 우리 이제 그만 놀자고. 우리 이제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러면서 시작돼요. 근데 정말 예술입니다. 영화가. 신기하다. 어떻게 만들었기에. 그러니까. 저 감독 영화는 하나 보시면은 이게 뭔 내용이야 이러면서도 와, 근데 이렇게 내용이 풀어진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와. 풀어내는데 재주가 있으신 분이구나. 맞습니다. 진정한 극작가 맞으시네요. 그러네요. 머릿속에 어떤지 굉장히 파헤쳐보고 하기상 싶은. 무슨 내용이든 우리 예전에 거 봐도 다 그런 거잖아요. 뭐 내가 알고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아니고 왕이어서 내가 복수한다. 뭐 그런 그런 것도 많고. 뭐 그냥 단순한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근데 그게 말씀하셨던 게 처음 나올 때는 그걸 만든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뒤에는 그냥 사실은 배경을 바꾸고 주인공 그쵸. 이런 식의 느낌일 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저 극작가는 무언가 완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만들어내는 거죠. 상황을 만들고 흘러가는 플롯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연극을 썼던 사람이어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가 되게 책 같아요. 영화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특히 궁금하다. 이니셜 인더 멘션은 가장 그런 느낌이 많고 궁금해지네. 재밌겠다. 정말 강추드리는 네. 영화입니다. 봐야 될 영화가 자꾸 늘어납니다. 홍 PD님 나빠. 주말에 하나씩 봅시다. 네. 이번에 또 오랜만에 또 뵙는 거니만큼 네. 되게 고민해가지고 선별을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를 쉐어하고 싶은 영화. 좋아요. 만약에 안 보셨다면 네, 이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볼 영화를 풍성하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와닿고 쏙쏙. 특히 더덕님이 좋아하시는 스타일로 풀어주시는. 네. 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ENFJ입니다. NFJ가 같네요. 그렇군요. 네. 네. 그 영화들을 보도록 기약하면서 다음 또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